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흔들어 제끼고 난리도 아니네요. 하지만 대응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 긍정적인 무빙을 보여줬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이 눌림의 정도는 적정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적정 수준 눌림 주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갱신 되자마자 장대 음봉을 꽂아낸 상황입니다. 축자산에 대한 형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차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눌릴만한 자리까지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이는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자리는 지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직전 상승에 대해서 지금 주요 매물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요 매물대까지 빠져준 상태인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그래도 무난하게 눌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열어놓는다면 여기까지 또 열어놓기는 해야겠다. 여기까지 내려와도 조정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걸려야 할 자리들에서 걸려주면서 덜 눌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잘 만들어주나 싶더니만 그냥 일봉 후에 꼬라박으면서 쭉 뺐습니다. 그래도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제가 이 박스권 쳐놨던 매물대를 이쁘게 밟아주고 빠르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 단계가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밟고 다시 한번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표시해둔 여기 기존에 지지받았던 이 자리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타주는 무빙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제 안착에 실패한 90K 위로 혹은 91K 언저리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물대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평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이평선의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이 1시간 22평, 파란색이 4시간 22평, 흰색이 일봉 22평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다시 한번 데크가 날랑말랑하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 보통 보면 추세가 발산하기 전에 이런 이평의 꼬임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나들어요. 일봉도 장기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중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이평의 꼬임 이후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이평의 꼬임이 있다는 건 결국은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응축 기간 이후에 위로 올라타준다면 단단한 지지대가 되고, 밑에서 계속 놀다가 보면은 여기에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이 꼬이고 있는 중이다, 즉 응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조만간 한 번의 발산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지금 4시간 이평이 가운데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4시간 이평 위에서 놀고 있었고, 오늘은 일봉에서 꼬라박으면서 지금 4시간 이평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지지대와도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1차 지지대 그리고 4시간 이평선 위로 빨리 올라타 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도 어제 여기를 넘겨줬으면 노란색 관점이 조금 폐기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깨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노란색은 살아는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근데 보시면 모양이 A, B, C로 빠지는 가운데 A, B, C로 빠지는 건 사실 썩 예뻐 보이지는 않죠. 이 상태에서 수렴을 좀 길게 빼주다가 한 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길게 빼지 않겠는가. 왜? 여기가 수렴이면 이게 응축 구간이 되는 건데, 응축 후 발산은 입구 크기보다 보통 크죠. 그러니까 3K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배제해두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ABC로 빠지는 가운데에서 B파가 이렇게 깊으면 C파가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예측을 해보고, 노란색 관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남은 건 그러면 핑크랑 파랑이 될 것 같은데, 현재에서 보면 이렇게 1대1을 찍었을 때 얼추 채널 상단 정도가 왔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도 채널 상단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였던 자리에서 트랩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A, B, C의 C페일런 미달 형태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겠다. 결국 이렇게 핑크 관점으로 간다고 해도 중요한 건 이 상단이고, 파란 관점으로 간다고 해도 중요한 건 이 추세 상단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잘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나스닥도 한 번 더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우도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S&P도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저점 갱신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관세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뭐 캐나다 쪽으로도 안 좋게 발언을 했죠. 그런 것들이 좀 글로벌 증시에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공포 조성을 하면서 계속 글로벌 증시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고점을 높여주는 무빙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금 글로벌 증세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비트코인은 저점 갱신을 하지 않았어요. 얘네 계속 저점 낮아질 동안 비트는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트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하게 보이니까 얘들이 조금만 서포트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오늘 중요한 서밋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가상자산 서밋이 있죠. 서밋이 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하는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열리는 거는 장소가 백악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매매를 할 때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주면 좀 챙겨 놓는 매매를 하고, 이 기간이 이후가 됐을 때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도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상자산 서밋을 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없이 이 안에서 지금 계속 흩날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아까 이평 꼬인 걸 위로 올라타주면서 한 번에 큰 발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이 서밋에서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아마 심하게 꼬라박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상자산 서밋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잘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참석자 한번 둘러볼까요? 뭐 확정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 진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리플 CEO도 있고, 우리 비트코인의 정신적 지주 마이클 세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우도 있고, 찰스 호킨스, 에이다 CEO죠. 창립자죠. 그리고 제레미 얼레어, 뭐 USDC 발행사, 비탈릭 부테린, 지금 이더나 살리지, 이더한테 힘을 한번 몰아주길. 최근에 RW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도 창립자 네이슨 알펜,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인원들이 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 자체가 그쪽인데 자기 생태계 자체를 막 비난하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최대한 이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계속 끌어내려고 할 거고, 그거를 트럼프가 마냥 좋게 받아주느냐 혹은 그걸 계속 눌러가면서 누르는 언행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누르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누르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비트가 쭉쭉쭉쭉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함에 대비를 해서 조금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의 일정도 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글로벌 이슈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실업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업률이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오늘 저녁 10시 반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자, 오늘 무슨 난리도 아닌 게 2시 반에 파월이죠. 2시 반에 파월 떠들고 있는 상태에서 서밋이 열립니다. 서밋이 3시부터 열려요. 와, 이 혼돈의 카오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대응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무포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변동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차트에다가 이 이슈를 좀 대입해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채널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고, 저는 이게 제일 지금 현재에서는 예뻐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시나리오 중에 요 핑크가 이제 요렇게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인데, 채널 상단이 오는 상황이 아마 제 생각에는 잘하면 미장리 열리고 파월 떠들기 전에 10시 반 지표 발표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갖다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ABC로 올라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서는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은 롱 잡고 있던 거 다 2절 때리고 그냥 잘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고점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무빙으로 보기에는 이 이후에 눌린 것도 그렇고 되게 안 예뻐요. 이게 리딩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그재그 같아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핑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상단을 맞고 다시 트랩 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이 트리거가 이렇게 강하게 꽂힐 만한 트리거가 2시 반, 3시 파월 발언이랑 서밋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라. 롱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런 진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빔을 막 2%씩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았다고 치더라도 이 당시에 타점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때 매매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확실히 저는 안 할 거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상단을 붙여준다면, 혹은 제가 자기 전까지의 어떤 무빙이 나온다면 대응해놓고 그냥 와닉을 하든 스탑로스 잡아놓고 두든 그냥 이대로 저는 잘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추천드리는 건 보고 있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냥 결과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떨궈주면은 뭐 떨고 올라올 때 봤던 핑크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쇼 때리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그냥 그 파월 발언 때문에 바로 7-3을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파월이랑 서밋 때문에. 그래서 뭐 마지막 기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트랩을 주면 하단까지 빠르게 갈 거니까 눈 떴는데 아침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반등 주면 숏 한 방 더 노려보든지, 혹은 그냥 7-3을 기다려가지고 7-3에서 받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보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좀 쉴 거다 이번에 발표 때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거는 단순 눌림이고 매물대 지지저항 잘 지켜줬고, 그리고 꼬리도 잘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버텨서 단계별로 밟고 저녁까지는 아마 채널 상단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채널 상단에 도착한다면 갈림길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해놓고, 그리고 오늘 2시 반에 파월 그리고 서밋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거의 전량 익절을 하거나 비중 굉장히 낮춰놓고 그냥 던져둘 생각이다. 이후 흐름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고 따라가겠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부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변동폭을 내가 먹으려고 하기에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일 수도 있습니다. 꼭 선제 대응을 하시고 이후에 무빙에 따라서 너무 휘둘리면서 뇌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